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블랙잭과 관련해서 베이직 전략을 배우고 카드 카운팅을 배우고 빌의 캘리벳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변형 인덱스를 외워서 적용하는 등의 게임을 해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액션 64 습관 이 컨텐츠를 처음 준비할 당시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컨텐츠는 기존의 블랙잭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보다는 2차 저차에서 블랙잭을 알게 되었고 처음 카지노를 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자신만의 방식에 의해 또 베팅 시스템에 의해 블랙잭을 접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보고 자신이 취했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베이직 전략을 배워서 그에 따른 플레이어의 액션을 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기 다른 분들의 자료를 보고 블랙잭을 배워나갔듯이 아직 백지도화진 처음 블랙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보고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3살 버릇 8까진 간다고 처음 블랙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줍잖게 베이직 전략이며 카드 카운팅이며 변형 인덱스를 배워 된장 카운터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물 흘러가듯 게임을 운영하시는 그런 카운터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물론 이미 자신만의 방식에 의해 블랙잭을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지금 자신의 방식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시고 재미있는 블랙잭을 오래 즐기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잘못된 자신만의 방식을 버리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베이직 전략을 철저하게 외우시고 베이직 전략에 따른 액션을 취하신다면 기존의 자신만의 방식을 이용해서 블랙잭을 즐기셨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재미있는 블랙잭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블랙잭과 관련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액션 65 플레이어의 하루 기대 수익 이전 컨텐츠들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블랙잭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니 진작부터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과연 배운 대로 게임을 운영했을 때 플레이어가 하루에 이길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입니다. 즉, 2%의 엣지가 가져다 주는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엣지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TC 값이 발생하는 빈도는 TC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가지는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TC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형상이지만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TC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베팅을 하고 TC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베팅 금액이 상승함으로써 그에 따른 차익만큼의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소 베팅 1만 원에서 최대 베팅 30만 원으로 베팅할 수 있는 맥스 30만 테이블에서 베팅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의 하루 수익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즉, 한 라운드당 기대 수익은 744원이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가량 게임을 진행하여 300라운드를 진행했을 경우 약 22만 3천원 정도입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약 1만 8,500원에서 약 2만 2,300원 정도의 알바인 셈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15일 출입 가능할 경우 일당 22만 3천원을 15일 곱하면 334만 5천원 정도를 매월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활동하던 2007년 당시 카드 카운터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전업 개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실제 수익으로 334만 5천원 정도의 수입이기에 세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약 400만 원 정도이고 연봉으로 치면 약 4,800만 원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제가 활동하던 2007년 당시에는 일부 카운터의 경우 트루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투핸드로 베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다음의 표와 같이 카운터의 수익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에 해당하는 트루 지수 4에서 7위 구간에 투핸드로 베팅 금액을 올려서 베팅할 경우 한 라운드당 기대 수익이 1,078원으로 증가하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가량 게임을 진행하여 300라운드를 진행했을 경우 약 32만 3천원 정도입니다. 매월 15일 출입 가능할 경우 일당 32만 3천원 곱하기 15일에서 484만 5천원 정도이고 세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약 570만 원 정도이고 연봉으로 치면 약 6,840만 원이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제대로 카드 카운터로 활동한다면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세후 개념으로 하루 22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기에 한 달에 약 15일 출입 시 334만 5천 원에서 484만 5천 원을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약 4,800만 원에서 6,84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07년경 당시 전업으로 카드 카운터로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해외 카지노의 경우에는 매일 출입이 가능하고 또한 베팅 폭도 강원랜드 맥스 30 테이블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기에 해외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터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업으로 활동하던 플레이어들은 15일 출입하면서 하루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기에 한 달로 보면 약 15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셈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처럼 주말을 이용해서 플레이하던 경우에는 2007년경에는 주말에는 토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쉬지 않고 운영이 되었기에 금요일 퇴근 후 도착하여 저녁에 3시간에서 5시간 플레이하고 토요일 아침 10시에 입장해서 저녁 10시에서 12시 정도에 잠시 쉬러 나올 때까지 약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다시 일요일 아침에 8시에서 9시에 입장해서 저녁 10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약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플레이하여 금, 토, 일 약 3일 동안 28시간에서 35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을 이용하더라도 한 달로 치면 얼추 112시간에서 140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기에 전업 플레이어들이 한 달에 15일 출입하면서 플레이한 150시간 정도와 주말을 이용한 플레이어들이 한 달에 12일 출입하면서 플레이한 112시간에서 140시간 정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플레이어들의 경우 대부분 주업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기에 주말을 이용한 플레이로 인해서는 부업으로 약 250만 원에서 약 312만 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액션 66, 경비. 이러한 기대 수익에 비해 들어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경우 보통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갑니다. 오고 갈 때 각각 17,500원으로 35,000원. 그리고 고원 버스터미널에서 카지노 올라갈 때 택시비 5, 6,000원. 카지노에서 고원 버스터미널로 내려올 때 3,500원 정도로 택시비 9,000원. 입장료 5,000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만 35,000원에 5,000원에 4,000원에 5,000원에서 49,000원 정도가 드네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비만 56,800원에 16,000원에 9,000원에서 81,800원 정도가 드네요. 거기에 하루 또는 2일간 게임을 하려 한다면 숙박료와 입장료에 택시비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카운팅 게임을 할 당시인 2007년 기준으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 날 돌아온다고 치면 숙박료를 포함한 전체 경비가 약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드네요. 1박 2일로 게임을 한다 쳐도 얼추 10만 원에서 12만 정도가 들고요. 식사를 콤프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식대는 절약이 가능하지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의 물가를 고려하면 1박 2일로 게임을 할 경우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고 2박 3일로 게임을 할 경우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속버스가 아닌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액션 67 선택의 길. 제가 카드 카운팅 게임을 할 당시인 2007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게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길에 와 있습니다. 카드 카운팅 게임을 진행하여 하루 약 10시간에서 12시간 게임을 하고
하루 약 22만 3천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둡니다. 이에 반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1박 2일로 게임을 진행했다면 실수익은 하루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이고 2박 3일로 게임을 진행했다면 실수익은 하루 2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1박 2일로 게임을 진행하는 대신 무박으로 토요일 아침에 가서 막차를 타고 돌아와서 숙박료를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카드 카운팅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플레이어의 엣지에 의한 기대 수익에 따른 수익 금액과 하루 필요한 필요 경비를 계산해 보고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 간의 차익인 실수익을 생각했을 때 카드 카운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상황이기에 베이직 전략, 베팅 시스템, 변형 인덱스 등을 적용한 결과에 따른 플레이어의 하루 수익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고려하여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2007년 당시 맥시멈 30만 원인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는 카운터에게 그래도 하루에 약 22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엣지를 챙겨 주었기에 필요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이 한 달 누적되고 또 1년을 누적하게 되면 출입하는 일수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금의 현실에서는 카드 카운팅이 불가하기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정말 운이 좋아서 당일 게임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카지노를 상대로 플레이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강원랜드에 어떤 목적으로 블랙잭 게임을 하러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초반 컨텐츠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카드 카운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모쪼록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자금 내에서 자신의 취미로 당당히 블랙잭을 언급할 수 있도록 베이직 전략을 지키면서 소소하게 게임을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즉, 기본적으로 1박 2일로 카지노를 방문하실 경우 전체 경비가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고 2박 3일로 카지노를 방문하실 경우 전체 경비가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듭니다. 다른 취미 생활을 하시더라도 보통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취미 생활을 하시게 되면 경비가 20만 원 전후로 들 듯 싶은데요. 비슷한 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도박이 아닌 취미로 접근하시어 취미 생활에서의 경비가 드는 선에서 카지노를 접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베팅을 함에 따라 다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베이직 전략대로 액션을 취할 경우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0.4%의 엣지를 가지게 되며 이는 매 라운드당 10만 원을 베팅할 경우 10만 원의 0.4%인 400원씩 손해범을 나타냅니다. 이걸 1시간으로 생각하면 400원 곱하기 30라운드에서
시간당 12,000원이고 다시 하루 10시간 게임으로 생각하면 12,000원 곱하기 10시간에서 하루 12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추가 경비로 하루 12만 원 정도 더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추가 경비까지 고려할 경우 총 경비가 약 2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입니다. 취미로 생각하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약 2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취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요? 저는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 겸해서 소액으로 즐기러 가곤 합니다. 이기면 좋은 것이고 지면 지는 것이고 라는 생각으로요. 액션 68 전문 또는 트래킹 카운터가 될 수 있기를. 일전에 어느 글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티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카운터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카지노를 가신다면 또 핸드셔플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러 가신다면 도박이 아닌 일을 하러 가셨으면 합니다. 비록 그 일에 따른 기대 수익이 작을지라도 소액으로 즐기면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록 카드 카운팅을 적용할 수 없는 강원랜드의 현실이지만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 게임을 하실 경우에 있어서 핸드 셔플 방식으로 운영 중인 블랙잭 테이블을 발견하신다면 앞서 배운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베팅 시스템, 변형 인덱스 등의 내용을 적용하여 수학적 엣지를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 전문 카운터 또는 트래킹 카운터가 되어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질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강원랜드와 같이 카드 카운팅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최소한도로 베이직 전략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셔서 베이직 전략에 따른 블랙잭 플레이를 통해 나름의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며 취미로서 오래도록 블랙잭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자료들을 공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준비한 콘텐츠들이 블랙잭을 접하시는 분들께 소중한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또한 카드 카운터로서의 여러분의 필승과 굴럭도 함께 기원합니다. 또한 베이지커로서의 여러분의 필승과 굴럭도 함께 기원합니다. 다음 편에선 126라고도 부르는 셔플 머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